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계시는 것이 염려되어 여름방학을 맞아 잠깐 동안 함께 지내기로 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밀림처럼 우거진 숲과 작은 강이 있었다. 첫 주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돌며 신선한 농산물도 사고 작은 강가에서 발도 담그며 시원한 바람을 즐겼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면서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서서히 집 안을 감싸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 나는 작은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책상에서 일어서려는데 책장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너무 빠른 움직임에 눈이 아팠고 자연스레 찝찝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바깥에서 무언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일 거라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발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그 소리는 집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누가 문을 열어볼 것만 같아 두려움에 몸을 떨던 그때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괜찮니? 잠이 안 오니?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놀란 듯 튀어나오려던 비명은 입안에서 사라졌다. 네, 할머니. 그냥 잠이 안 오네요. 나는 최대한 의연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살짝 웃으시며 문을 닫고 나가셨다. 그러나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와 문이 닫힌 뒤에도 그 발소리는 잠잠해지지 않았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즈음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바라본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 누군가 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과거에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살던 그 집에서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다. 실종된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고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역시나 반복되는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함께 들려오기 시작했다. 작은 아이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창밖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할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라 섬뜩한 기분이 들어 몸을 움츠렸다. 할머니께 이 모든 일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한 순간 나는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고 움찔하며 멈춰섰다. 그곳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마치 어디론가 향하고 싶어 하는 듯한 작은 아이의 모습이 분명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그렁거리면서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며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모습을 감추며 사라졌다. 다음날 나는 아침 일찍 할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오래된 사연이 있단다. 그 아이는 아마 자신의 집을 찾고 있었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무언가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그 아이의 영혼은 비로소 평온을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 여름밤의 발소리와 아이의 그 느낌은 한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중에 할머니의 집에 다시 방문했을 때 집의 분위기는 한결 밝아져 있었고 그 일은 더 이상 소리내지 않았다. 마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이 중에서 흥미롭고 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영수가 겪은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수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는 어느 늦은 가을밤 학교 강당에 얽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밤만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영수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친구 2명과 함께 학교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학교 복도를 지나 강당으로 향하는 길은 어딘가 음산했습니다. 강당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당은 폐쇄된 지 오래된 듯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피아노는 무대 가장자리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각자의 휴대전화로 비디오를 촬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무대 위에 커다란 스크린이 흔들거리며 떨어질 듯 위태롭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피아노의 건반이 혼자 움직이며 섬뜩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도망가자고 했지만 영수는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뚜껑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영수와 함께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강당 무대 뒤편의 문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의 일기장 같은 것이 놓여 있었고 영수는 그것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한때 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한 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 강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피아노 연주를 좋아했고 그 장소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맴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야기에 소름이 돋은 영수와 친구들은 급히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녹화한 비디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디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피아노에 가까이 갔을 때는 확실히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강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영수는 종종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강당에 있었고 누군가 피아노를 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등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영수는 꿈속의 그 학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본 결과 그 이야기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정말로 사고로 부모를 잃고 큰 충격을 받아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그 학생의 영혼이 계속해서 그 강당에 머무는 이유가 미련과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 강당에 가서 학생의 영혼을 위로하고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당에서 조촐한 추모식을 열고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후로 영수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학생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영수와 친구들의 특별한 경험은 그들에게 죽음과 달리 삶의 기억 속에서만이라도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시는 그 강당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특별히 흥미로운 게시물은 없었지만 어느 한 게시판에서 이상한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시오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결국 그 글을 클릭하고 말았다. 글의 내용은 평범했다. 내용 자체는 과거에 어떤 한 남자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클릭한 후 겪게 된 이상한 경험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글을 클릭한 순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눌림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강렬해지는 가위 눌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가위는 매일 밤 같이 찾아왔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방의 한 구석에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검은 형체였으며 눈에 띄게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다. 매번 그 형체는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남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집에서도 가위 눌림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심하게 그 형체가 밤마다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인터넷에 이 같은 글을 남기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 게시물을 클릭하지 마시오. 만약 클릭했다면 조심하시오. 그는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라는 글이 마지막 줄에 있었다. 나는 그 남자의 글을 읽고 찝찝한 마음을 안고 컴퓨터를 껐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런 건 단순한 허구일 뿐이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고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다. 가슴이 답답해져 눈을 억지로 떠보니 내 방 한편에 무엇인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검고 무거운 공기가 응축된 듯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 가위에 눌린 것이다. 그 형체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에 힘을 주었지만 그 형체가 거리를 좁힐수록 몸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그러다 문득 글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다. 그는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그 글을 클릭했고 지금 그 남자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면 창밖에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방은 다시 평범한 내 방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 어둡고 묵직한 형체는 나를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나는 불안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인터넷에 다른 글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은 없었고 나 혼자 겪는 악몽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점점 피폐해진 나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가위에 눌려 그 형체와 마주하고 있을 때 문득 어떤 결심이 들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분노와 단호함이었다. 더는 이 상황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 형체에게 맞서보리라 마음먹었다. 힘겹게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그 형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의지를 담아서 가져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러자 그 형체는 마치 짙은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사라졌고 나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가위 눌림은 멈췄다. 그 형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다시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경험했던 공포는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인터넷에서 허투루 그 게시물을 클릭하지 마시오라는 제목을 본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